안녕하세요. 백자TV입니다. 이전 블랙 패러독스 영상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의 제목은 눈부신 미래로입니다. 스가 선생님의 별장, 침실에 스가 선생님과 바라치가 누워있습니다.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바라치.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물어보자 얼마 전에 진행한 VIP 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할 때 자신이 폭발했다는 게 웃겼다는 것. 하지만 그것은 바라치가 아닌 바라치의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터진 것일까? 피탄 로봇을 만든 대학에서 만든 것으로 그때보다 더욱 우수한 로봇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라치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스가 선생님이 제안을 합니다. 바라치가 직접 4호 세계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지만 단번에 싫다고 말하는 바라치. 아무리 자신은 문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자신은 살아있는 인간이라며 자신을 로봇과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곳은 저 세상이라며 자신은 절대로 싫다고 합니다. 늦은 밤, 스가 선생님은 잠을 자지 않고 옷을 입습니다. 자고 있는 바라치를 두고 방을 나가는 스가 선생.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마루소가 있는 곳.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습니다. 스가는 마루소를 불러보지만 여전히 무섭다는 말을 반복하는 마루소.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마루소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마루소의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지만 지금 마루소의 불안과 다르게 인류에게는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티탄이 매일 4호 세계에서 가져오는 패러드 나이트는 혁명적인 에너지입니다. 현재 국가 관리하에 많은 과학자가 패러드 나이트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급 비밀입니다. 그들이 알아낸 것은 패러드 나이트의 에너지가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해줄 거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피탄과 바라치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스가 선생님. 스가 선생님은 자신의 감으로 타블로와 마르소에게도 문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마르소의 몸을 구석구석 검사하고 싶다며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묶어둬서 미안하다는 선생님은 갑자기 마르소에게 키스를 합니다. 그러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스가 선생님. 그런데 그때 바라치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딱 봐도 무서운 표정의 바라치. 선생님은 긴장합니다. 그런데 바라치는 아무 말도 없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로 바라치를 따라가는 스가 선생. 바라치가 향한 곳은 자신의 문이었습니다. 휘발유를 그 주위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휘발유를 뿌린 바라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냅니다.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며 이곳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거라는 바라치. 스가는 오해라고 말하지만 바라치는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바라치라며 다가가는데 그 순간 스가 선생님은 바라치를 밀어버립니다. 바라치가 넘어진 곳은 4호 세계로 향하는 문. 바라치는 그곳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내에 있는 큰 병원에 스가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르소를 데려왔고 검사를 시작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있는 스가. 마르소의 머리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종양이 있고 꽤 크다고 합니다. 스가 선생님은 종양을 원했고 의사는 힘들지만 시도해 본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것이 4호 세계로 가는 문이냐고 물어보자 스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도 문이라면 세 번째 문입니다. 바라치의 행방을 물어보는데 스가 선생님은 바라치가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주 탐사팀에서 특별한 탐사기를 개발 중이라고 하며 머지않아 패러드 나이트를 가져올 수 있는 채굴기가 완성될 거라고 합니다. 기계는 완성되었고 바로 탐사를 진행합니다. 무사히 내려가는 최고급 장비들 꽤 내려왔지만 고장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엄청난 숫자의 패러드 나이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카메라는 작동을 하였기에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는데 멀리서 검은 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익숙한 얼굴에 누군가가 보이는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놀라는 표정의 스가 선생. 방금 지나간 것을 카메라로 비춰보라고 하지만 조작도 불가능하며 카메라도 꺼져버립니다. 다시 기계를 끌어올리고 올라온 최신 탐사 장비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과학 기술로 만든 탐사 장비였지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스가 선생님은 순간 지나간 사람이 바라치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치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것일까? 착각이라고 생각하던 순간 문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가 문을 쳐다보는 그 순간 문에서 바라치가 나타났습니다. 날아온 것일까? 가뿐히 바닥에 착지하는 바라치. 스가 선생님은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는 바라치. 그런데 바라치는 옷 속에서 패러드 나이트 하나를 꺼냅니다. 무심하게 스가 선생님에게 패러드 나이트를 던지는 바라치. 그것은 진품 패러드 나이트였고 스가 선생님은 바라치에게 영계 비행사 2호의 타이틀을 줍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저택. 그곳은 타블로의 저택입니다. 누군가 타블로의 저택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스가 선생님.
자신을 타블로의 주치의라고 소개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이 집의 집사였고 타블로의 시종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타블로는 요즘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합니다. 몸 상태가 나쁘냐고 물어보는 스가 선생님. 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또 하나의 자신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다가 자신의 그림자까지 두려워지게 된 타블로. 그 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최근 또 다른 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어두운 곳에서 자기 그림자만 빛난다는 것. 무슨 뜻일까? 그러던 중 타블로 방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몇 번이나 두드려 보았지만 반응이 없다며 주치의 선생님이니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스가 선생님은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블로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방을 둘러보던 스가 선생, 무언가를 발견하고 놀라워합니다. 그것은 타블로 모양의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빛나는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타블로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타블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림자 안을 쳐다보니 그 안은 놀랍게도 사후세계였습니다. 먼 곳에서 점 하나가 보이는데 그것은 점점 커집니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검은 물체. 그 검은 물체는 타블로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로 정확히 나오는 타블로.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할 말을 잃은 스가. 타블로도 스가를 발견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더니 사라지는 사후세계로 향하는 문. 놀라워하는 스가 선생님. 그림자가 자주 이렇게 변하냐고 물어보는데 타블로는 대답이 없습니다. 스가 선생님은 타블로에게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타블로에게 자신의 별장에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스가 선생님의 별장. 마르소의 수술이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마르소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스가. 마르소의 상태는 좋아 보이며 마르소도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내 수술을 끝난 후 귀신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은 마르소. 예전의 불안감은 어떻게 된 것일까? 종양을 제거하며 불안을 느끼는 부분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며 마르소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스가. 대답을 듣기도 전에 먼저 선수치는 마르소. 지하에 배양 중인 자신의 종양 이야기를 말하는 거냐고 합니다. 놀라는 스가. 누가 마르소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만 마르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소와 스가 선생님은 마르소의 종양이 있는 방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사람 키보다 커진 마르소의 종양이 있습니다. 스가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인류를 위해서 패러드 나이트를 가져오라고 말할 것을 알고 있는 마르소. 마르소는 그러겠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다는 마르소. 이전의 마르소는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스가 선생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멤버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소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정말 이것이 인류를 위한 일이냐는 것. 하지만 대답을 듣지는 않습니다. 위로 올라간 마르소.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세상의 관심은 패러드 나이트에 쏠려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뿐만이 아니라 패러드 나이트가 가진 폭발적인 에너지나 그것에 따르는 기분 나쁜 심리 현상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패러드 나이트는 시장에서 급속하게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국가의 엄중한 관리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테러리스트로 의심받아 주목받던 남녀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묘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산속의 비밀기지에서 블랙 패러독스라는 이름의 4명의 남녀가 연계해서 패러드 나이트를 현세에 가지고 오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깊은 산속 스간 선생님의 펜션. 그곳에 마르소, 바라치, 피탄, 타블로가 모였습니다. 타블로는 드디어 우리 4명이 바라던 대로 저 세상에 갔다고 말하는데 이런 형태로 저 세상을 오가게 되었다는 게 놀랍다는 바라치. 마르소는 지금 예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 수술 후 그때까지 막연하게 느껴졌던 무서운 예감이 명확하게 미래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르소에게는 정확하게 보입니다. 미래의 패러드 나이트의 에너지 혁명에 의해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는 것이. 하지만 그 이면에서 세계의 사람들이 소멸해가는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인류가 에너지로서 소비한 패러드 나이트가 사실 자신들의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물의 영혼은 항상 영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지상에서 생사를 반복하고 있지만 본체인 영혼은 항상 영계에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패러드 나이트 계획이라는 것은 인류가 자신들의 혼을 사냥하러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의 영혼도 소멸될 위험이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돌을 가져오는 것은 멈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져오지 않더라도 스가 선생님이 미래의 다른 분을 만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마르소.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데 마르소는 갑자기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도 그걸 계속 사용할 것인가? 아님 인류는 멸망하는 것일까? 상상에 맡기겠다는 마르소. 어쨌든 소멸하기 싫으면 자신의 혼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피탄은 이미 자신의 돌을 찾아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탄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돌. 그 돌은 사실 피탄의 용원석이었습니다. 이전에 타블로가 망치로 깨려고 했던 돌이었습니다. 그 돌이 없었기 때문에 바라치의 로봇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계에 얼마나 많은 돌이 있는데 그거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자신의 호는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마루소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바로 포기하는 바라치는 이번에는 스가 선생님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스가 선생님은 처음에 에너지 혁명의 공론자로 인기를 끌지만 이후에는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으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스가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그러며 오늘 또 인류를 위해 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스가 선생님을 쳐다보는 블랙 패러독스 요원들. 타블로가 말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가보자고. 이렇게 이토준지의 블랙 패러독스가 끝이 났습니다. 블랙 패러독스는 2010년에 나온 작품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토준지의 천재성을 제일 많이 보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토준지의 만화를 보면 짧고 강력한 임팩트 있는 공포 만화의 위주였다든지 기존에 있던 소설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그저 무서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블랙 패러독스는 전개도 좋았고 소재는 신박하였으며 많은 여운을 남긴 영화로 만들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영화나 책일수록 독자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관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블랙 패러독스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이토준지의 천재성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토준지가 블랙 패러독스에 자신의 에피소드를 간접적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이토준지가 자신이 그려왔던 작품들의 특징들을 블랙 패러독스에 넣었고 기존의 팬이었던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넣어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을 다 넣고도 스토리가 어색하지 않다는 것에 놀라울 정도입니다. 제일 쉬운 부분부터 말하자면 패러드 나이트의 폭발로 사람들 몸에 알 수 없는 화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용돌이를 대표하는 모양입니다. 몸에 이 모양이 생긴 사람은 소용돌이 마을에서는 달팽이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나긴 꿈이라는 에피소드입니다. 남자는 잠을 자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 동안 꿈을 꾸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어하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타블로가 망치로 패러드 나이트를 때리고 영혼들이 바라치의 몸속에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여러 전생의 이야기를 보았다며 기나긴 꿈을 꾸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나긴 꿈 에피소드와 겹칩니다. 다음은 아미가라 단층 에피소드입니다. 이토준지의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사람 모양의 단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닮은 단층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타블로의 사후 세계로 가는 문이 바로 이 단층 에피소드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터널 계단 에피소드입니다. 터널 안에서 사람이 계속해서 실종되는 무서운 터널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사라졌던 사람들의 영혼이 날아다니며 사람 몸을 통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패러드 나이트를 때렸을 때 나오는 영혼 부분이 비슷합니다. 다음은 또 소용돌이입니다. 주인공 키리의 친구로 나오는 아자미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마에 소용돌이 상처가 점점 커지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바라치의 얼굴에 상처를 보았을 때 이 부분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미의 에피소드입니다. 이토준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토미에는 과연 어떤 부분이 블랙 패러독스에 넣었을지 생각해 보았는데 저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자면 패러드 나이트입니다. 모양은 하나도 닮은 것은 없지만 블랙 패러독스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며 사람들은 패러드 나이트가 너무 이쁘다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 사람들이 패러드 나이트를 탐하는 부분, 연예인 레이가 했던 대사를 보며 토미에가 특히 생각나는 부분이기도 하며 사후 세계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부분이 토미에와 닮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이 전부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슷한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토준지가 블랙 패러독스를 통해 현대의 문제점과 인간이라는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자아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자아, 즉 분신, 도플갱어, 거울 속의 또 다른 자신, 로봇으로 분열되어 있는가입니다. 타블로의 도플갱어, 바라치의 거울 속 자아, 피탄의 로봇, 그리고 마르소의 미래를 보는 것 모두 현대인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언제든 대체 가능한 복제될 수 있는 불안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피탄의 로봇, 바라치의 반점, 스가 선생님의 실험은 인간을 기술로 대체하거나 증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보여주며 기술 발전이 인간의 영혼마저 도구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다는 공포를 드러냅니다. 특히 패러드 나이트는 인간의 영혼이자 에너지의 자원으로서 인간성을 에너지로 전환해버리는 기술 만능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마르소의 마지막 대사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멸될 위험이 있는데도 계속 이 길을 가야 할까? 라는 질문은 현대사회의 직면의 딜레마와 비슷합니다.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인간의 근본중, 영혼까지 소모해버리는 사회의 모습은 기계적 효율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와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읽혀집니다.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인간일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천국에 가겠다는 단순한 목표로 모였지만 서로를 의심하고 분신, 도플갱어와 로봇, 거울 너머의 자신에게 시달리면서 점점 더 인간성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이 마주한 것은 패러드 나이트라는 돌. 우연한 계기로 인해 사후세계로 가는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토준지는 이 사후세계로 가는 문과 영혼인 패러드 나이트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진 것 같습니다. 또한 작품 후반부에서 사람들은 영혼조차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 혹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면서까지 돌을 캐내려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과연 어디까지의 인간의 경계선을 지킬 수 있는지 묻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이토준지는 그 이면에 잠재된 인간성의 상실과 파괴를 날카롭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주인공 마루소는 예언자가 되어 미래를 내다보고 패러드 나이트가 인류에게 희망이자 동시에 파멸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우리는 영혼마저 도구로 만드는 세상에서 인간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토준지의 이 작품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불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복제되는 나, 도플갱어, 영혼을 파는 자본주의적 시스템, 그리고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 이 모든 것은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술과 사회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까지 거래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까지 인간인가?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끝까지 생각하였으며 인간의 욕망, 정체성, 그리고 기술 문명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영혼이 돌처럼 거래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나로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